QQQ QLD TQQQ 투자자가 지금 폭스바겐을 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 하나가 흔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 1위였던 회사도 미래의 핵심 기술을 자기 손으로 못 만들면 어느 순간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주가도 똑같습니다. 계좌가 무너지는 순간은 보통 가격이 빠질 때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그 회사가 진짜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기술을 빌려서 버티고 있는지 그 차이를 놓칠 때 무너집니다. 폭스바겐은 한때 독일 명차의 상징이었습니다. 골프, 티구안, 문을 닫을 때 들리는 묵직한 소리, 고속도로에 착 달라붙어 달리는 안정감,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차의 이미지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히 달리던 차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새까맣게 꺼집니다. 화면을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밤새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차 프로그램 하나 고치려면 서비스 센터까지 직접 가야 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게 세계 1위 폭스바겐이 만든 야심작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QQQ QLD TQQQ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해 보이는 회사도 안에서 미래 기술을 놓치면 순식간에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폭스바겐은 돈이 없었던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었던 회사도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겠다며 2020년에 카리아드라는 자회사를 세웠습니다. 차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을 자기 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처음 약속한 돈만 약 7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계속 돈을 넣었습니다. 누적으로 약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직원도 6,000명 가까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영업 손실만 약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었습니다. 돈을 적게 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적게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회사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1등이었다고 미래에도 1등인 게 아닙니다. QQQ를 들고 있어도, QLD를 들고 있어도, TQQQ로 기회를 노려도 결국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미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3소프트웨어 오류. 폭스바겐은 전기차를 만들었지만 전기차의 머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더 이상 쇠덩이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화면이 반응하고 길을 찾고 스스로 업데이트되고 운전까지 보조하는 그 머리가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은 오랫동안 소프트웨어를 부품처럼 봤습니다. 진짜 회사는 엔진과 차체를 만드는 쪽에 있고 프로그램은 거기에 끼우는 작은 부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세상은 차의 머리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넘어갔는데 회사의 몸은 여전히 쇠덩이 시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ID3에서 터졌습니다. 88년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이 만든 차가 가장 중요한 머리에서 먹통이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차 한 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리아드가 늦어지자 아우디와 포르쉐 신차까지 줄줄이 밀렸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못 받아서 신차 출시가 약 3년씩 늦어졌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3년은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경쟁사가 모델을 2번, 3번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업체들은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차를 계속 바꿨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가격과 속도, 기능으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결국 인정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세계를 만드는 건 어렵다고요. 그래서 손을 내민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2023년 7월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회사 샤오펑에 약 7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대가로 샤오펑 지분 약 5%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폭스바겐이 돈을 대는 쪽이었습니다. 독일이 갑이고 중국이 을처럼 보였습니다. 88년 역사의 거인이 이제 막 성장하는 중국 스타트업에 돈을 넣어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 계약서는 완전히 반대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준 쪽이 폭스바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술을 가진 쪽은 샤오펑이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돈을 냈지만 정작 필요한 건 중국의 소프트웨어, 중국의 플랫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역전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도 이겁니다. 돈은 많은데 기술이 없습니다. 브랜드는 강한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남아있는데 미래의 심장은 남의 손에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샤오펑과 손잡고 만든 ID 유닉스 시리즈가 바로 그 상징입니다. 겉에는 폭스바겐 엠블럼이 박혀 있습니다. 디자인도 독일차처럼 다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풀 벗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를 움직이는 플랫폼, 화면과 기능을 굴리는 소프트웨어, 두뇌 역할을 하는 칩, 자율주행 기술, 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 중국 기술로 채워집니다. 겉은 독일 차인데 속은 중국 차에 가까운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서 QQQQLD TQQQ 투자자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과거의 명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미래의 주도권입니다. 폭스바겐이 다시 중국에서 판매 1위를 가져왔다는 숫자만 보면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저가 전기차 업체들이 흔들렸고 그 빈자리에서 폭스바겐이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1위를 떠받친 모델들도 중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국형 전기차였습니다. 즉, 폭스바겐이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라 중국의 정책 변화와 중국의 기술 위에서 시간을 번 겁니다. 빌린 심장으로 한 박자 더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독일 본진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9월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는 말을 꺼냅니다. 1937년에 세워진 회사가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나라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폭스바겐 독일 공장은 그냥 생산 시설이 아닙니다. 도시가 먹고 사는 기반이고 노조가 강하게 얽혀있고 주정부까지 지분을 들고 있는 독일 제조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본진의 라인을 끄겠다고 한 겁니다. 결국 공장은 닫지 못했습니다. 노조와 주정부의 벽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대신 사람을 줄이기로 합니다. 2030년까지 독일에서 3만 5천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제 해고가 아니라 조기 퇴직과 자연 감소 방식이라고 하지만 숫자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산 능력도 73만 대 이상 줄이고 임금도 묶고 볼프스부르크 공장 라인도 줄입니다. 아우디에서도 7천 명 넘게 줄입니다. 독일 직원 7명 중 1명꼴입니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독일 자동차 산업 일자리가 약 5만 개 이상 사라졌고 앞으로 더 큰 감소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완성차가 흔들리면 부품사가 흔들립니다. 부품사가 흔들리면 지역 경제가 흔들립니다. 지역 경제가 흔들리면 한 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리스크입니다. 차트가 하루 빠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QQQ가 흔들릴 때, QLD가 눌릴 때, TQQQ가 크게 빠질 때 우리는 단순히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산업 주도권이 이동하는 신호인지 봐야 합니다. 폭스바겐은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처음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안 되니까 외부에서 사왔습니다. 그러다 차의 심장을 내줬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에서 설계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샤오펑이 유럽 공장 인수까지 검토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3년 전에는 폭스바겐이 돈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샤오펑은 돈이 필요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샤오펑이 유럽 생산 거점을 고르고 폭스바겐은 자기 공장을 내놓을지 고민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투자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강자가 못 만든 것을 라이벌에게서 사오기 시작하면 처음엔 부품을 내주고 다음엔 심장을 내주고 끝내는 공장까지 내줍니다. 미래를 한 조각씩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현대차와 기아에도 중요합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폭스바겐과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였고 북미와 인도, 유럽으로 시장을 넓혔습니다. 전기차도 남의 뼈대를 빌리는 대신 이 GMP라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강점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의 승부는 이제 공장과 디자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업데이트, 차량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 이 영역에서 밀리면 겉은 멀쩡해도 속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엔진을 못 만들어서 흔들린 게 아닙니다. 차체를 못 만들어서 흔들린 것도 아닙니다. 미래 자동차의 머리를 못 만들어서 흔들린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진짜 글로벌 강자로 남으려면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 안의 소프트웨어를 누가 장악하는지, 자율주행 데이터를 누가 싸는지, 배터리와 플랫폼과 운영체제를 누가 통제하는지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투자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QQQ, QLD, TQQQ를 들고 가는 사람은 단순히 오늘 오르냐 내리냐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제조업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브랜드가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하드웨어 회사가 데이터 회사로 바뀌는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폭스바겐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등도 방심하면 밀립니다. 돈이 많아도 방향을 틀리면 늦습니다. 공장이 커도 머리를 빼앗기면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껍데기를 비싼 가격에 사면 안 됩니다. 우리가 QQQ를 보는 이유, QLD로 시간을 압축하려는 이유, TQQQ로 큰 기회를 노리는 이유는 결국 미래의 주도권에 올라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않고 단지 유명한 이름만 보고 따라가면 폭스바겐의 실수를 계좌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이 무섭고 금리가 부담스럽고 전기차 수요가 흔들리고 중국 경쟁이 거세 보여도 진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누가 자기 심장을 직접 만들고 있는가? 누가 남의 심장을 빌려 쓰고 있는가? 누가 가격으로 버티고 있는가? 누가 기술로 시간을 벌고 있는가? 폭스바겐은 세계 1위였지만 그 질문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공장과 일자리와 산업 전체로 번졌습니다. 우리 계좌도 똑같습니다. 단기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면 흔들릴 때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산업의 방향을 알고 주도권의 이동을 보고 내가 왜 QQQ, QLD, TQQQ를 들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하락장에서도 기준이 생깁니다. 오늘 폭스바겐 이야기는 독일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직접 만들지 못한 1등이 어떻게 주도권을 잃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업의 이름보다 속을 봐야 합니다. 브랜드보다 기술을 봐야 합니다. 판매량보다 주도권을 봐야 합니다. 차트보다 산업의 심장을 봐야 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조정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